국민은 패닉 상태이고 국가 시스템은 최순실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농락당해 왔습니다. 이 검찰의 뒷북치는 압수수색으로 이미 최순실 부당은 증거인멸을 치밀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늦은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건져 올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쥐똥을 흘려놓듯 여러 곳에 흘려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소통법을 모르는 대통령이 더 문제입니다. 평소에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상시국에서 어느 누구를 붙잡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차 최순실 게이트 편파 기소 대책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하루빨리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과 제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대책을 통해서 발빠르게 국정의 난국의 실타래,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해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우선 여당도 호들갑입니다. 여태까지 대통령의 철저한 방패 노릇을 해온 이정현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국정감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정감사 초창기에는 단식 쇼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게 표방을 놓고 이제 와서 호들갑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쉬운 것부터 해냅시다. 오늘 외통위에서는 윤병세 장관에 대해서 최순실 모녀의 여권 효력 중지를 질문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외교부의 협조 아래에 상임위원장 심재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 최순실 의혹,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여당도 진심이라면 두 모녀의 여권 효력 정지를 통해서 조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할 것입니다. 최순실 모녀가 국외에 돌아다닐수록 나라의 국격은 떨어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순실 모녀의 여권 효력 정지를 통한 신병의 소환, 확보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 수사를 틀어지고 막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는 것입니다. 여당도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병우 수석의 해임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괜한 호들갑이 아니라면 우병우 해임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일치된 의견인 것이고 대통령은 즉각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수사의 두 단초가 풀어지면 여러 가지 일은 그런 신뢰와 신의를 먼저 보인다면 우리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예, 최순실 씨와 그 비선팀의 문서 유출, 또 국정 농강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파탄이다,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청와대 참모 조직이 붕괴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이 사건으로 분노를 넘어 절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일 K스포츠관 설립 5억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 특혜 입학,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 국가 기밀 내용 유출 의혹 등으로 번지면서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비선의 그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문서가 또 무엇이 있는지, 이 문서들은 또 다른 제3자들에게 전달되어 각종 이권이나 부패 행위에 어떻게 이용되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더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대안이 있는지도 모색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검찰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JTBC, TV조선, 한겨레, 경향신문 등등입니다. 이 언론사가 수사기관입니까? 우리 검찰마저 밝혀내지 못하고 밝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언론사가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능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장과 법무장관이 수차례 우리가 형사 8부가 수사팀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형사 8부 부장을 팀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이 사건을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야당 의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27일 만에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롯데 사건은 6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10톤 트럭 10대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놓고도 단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하고 도마뱀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전번 의병우 사건에서는 쇼핑백 달러 하나 들고 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사건에도 몇 박스 들고 왔을 겁니다. 기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알량한 증거라도 마사지하지 마시고 그대로 수사 생각 가지고 있다가 특검팀 불러들면 그대로 특검팀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선공화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분 35초짜리 사과를 보면서 이 나라가 헬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으로 돌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인가, 이게 국가인가, 이게 대한민국인가 하고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 아프고도 황망한 물음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최순실 게이트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선 실세에 휘둘리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봉건 시대로 후퇴시킨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영혼 없는 녹화 사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몇 번 더 사과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진솔한 자기 고백과 진정성이 있는 대국민 사과와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순실의 전행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청와대 참모진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을 빨리 국내로 송환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법적, 국민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야당의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폄훼하고 방해해온 새누리당은 국민께 속보되어야 것을 촉구합니다. 친박 세력이 만들고 떠받쳐온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허상의 실상이 이렇게 참혹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의 나라로 되돌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국감 상주를 치르면서 우리 교훈이가 했던 그 모든 것,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밝히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이 있는데 2014년 4월까지의 최순실의 연설을 고친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순실의 가장 큰 이 정부에 대한 관여가 나타난 것은 2014년 말부터입니다. 2014년 말부터 차은택이 나타나고 그리고 2015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최순실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이 나라를 뭘로 보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4월까지만 관여를 했고 그걸로 최순실이 끝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황급해서 그렇게 또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국민들을 위로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들 온 힘을 다해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최순실 등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이 있고 또 정경련이 기업에 대해서 강제 모금한 정황 그리고 재단 돈들의 유용한 재단 돈들을 유용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과 같은 국기문란과 국정 번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서 곧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사무실과 최순실 씨, 차은택 씨, 고영택 씨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국감기간 내내 최순실 게이트가 고발 사건이냐, 지금도 증거인멸이 행해지고 있는데 한가롭게 관련자 불러서 조사나 꾸미고 있으면 전모가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인데 왜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는 안 하냐. 형사부에 맡겨서 이렇게 방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입이 아프게 물었습니다. 법무장관은 그때마다 앵무새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정해진 답변만 하다가 고발장 접수 한 달이 지나 뒷북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검찰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받는 이런 코미디를 청와대는 그리고 검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께서 오늘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을 역임하신 이정현 대표가 과연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직간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고 오랜만에 옳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전원은 대통령께 제대로 된 마지막 진언을 드리고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나라 걱정을 하지 않고 대통령 치마폭에 쌓여서 자기 모신이나 하려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직자는 들어갈 때와 나설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충실하게 대통령이 제시한 답 그대로 모범 답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와서 합리적으로 드는 의심은 과연 그 가이드라인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최순실이 내놓은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절대로 검찰에서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특검에서 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이 없는, 최순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없는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